소야도 소정방의 칼바람에서 치유의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서해로 1시간 남짓 달려가면 덕적도 옆에 다소 곳이 자리 잡은 작고 아름다운 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소야도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닷길과 은빛 모래사장이 펼쳐진 평화로운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지만, 이 섬의 이름 뒤에는 1300여 년 전 삼국통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거대한 역사의 파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야도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가장 유력하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자 당나라는 소정방을 신도대총관으로 삼아 13만 대군을 내주었습니다. 이들은 산둥반도를 출발해 서해를 건너와 백제정벌의 전초기지로 덕적도와 그 인근 섬들을 택했습니다. 당시 소정방의 군대가 이 섬의 넓은 벌판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고 하여 그의 성씨인 같은 한자 같은 발음의 소와 들판을 뜻하는 야 또는 어르신을 뜻하는 야를 합쳐 소야도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일설에는 소정방이 머물렀던 섬이라 하여 소야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소각처럼 불타는 소라는 한자인데 밤새도록 당나라 군사들의 불타는 횃불이 꺼지지 않았던 긴박한 전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병영으로 변했던 고요한 섬, 13만이라는 숫자는 현대의 기준으로는 몇십만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이 대군이 서해를 건너왔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으나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은 소야도와 덕적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정방의 군대는 백제 기벌포로 진격하기 전 이곳에 머물며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섬은 거대한 병영으로 변했습니다.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섬 전체의 물과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까지 몽땅 징발당했으며, 배를 수리하고 땔감을 얻기 위해 섬의 울창한 숲이 무자비하게 벌채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약탈도 자행되었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자 정복자로서 섬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했고 거칠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소야도에 고요했던 들판은 말 울음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으며, 주민들은 침략군이나 다름없는 연합군의 섯을 퍼런 칼날 아래 숨죽여야 했습니다. 소야도 사람들에게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짓밟고 섬의 자원을 고갈시킨 공포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소야도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소정방은 마침내 백제의 관문인 지금의 금강하고 기벌포를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이때 훗날 문무왕이 된 김춘추의 장남인 신라의 태자 범민이 덕적도까지 찾아와 소정방을 영접하며 작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백제군은 성충의 간언을 무시하고 기벌포의 험로를 당군에게 내주었습니다. 소정방은 서해의 조류를 이용해 신속하게 기벌포에 상륙했습니다. 뻘밭에 발이 빠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당군은 거적을 깔고 진격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결국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무너진 후 사비성은 나당연합군의 손에 떨어집니다. 백제의 멸망, 그 거대한 역사의 도화선이 불붙은 곳이 바로 이곳 소야도의 앞바다였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항복했고 700년 사직의 백제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정방은 승전의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1층 탑신 4면에 2300자의 글자로 자신의 공적을 새겨넣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이 탑은 백제를 평정한 탑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인 평제탑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후대에는 오랫동안 소정방이 세운 탑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백제를 정벌한 소정방과 당나라 군대는 백제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가 흘러들어간 백마강이 사흘 동안 붉었다고 합니다. 또한 승전국으로서 가혹한 수탈을 시작했습니다. 사비성에 보관되어 있던 백제 왕실의 보물과 서적, 정교한 금속 공예품들이 당나라로 실려나갔습니다. 백제의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로 만들어진 금동대양로와 같은 보물들이 약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금과 은, 비단 등이 전리품으로
당나라 황제에게 바쳐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에 대한 약탈이었습니다. 소정방은 의자왕과 왕자들, 대신들을 포함하여 무려 12,807명에 달하는 백제인을 포로로 잡아 당나라 낙양으로 압송했으며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한 부녀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거나 납치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기술자와 학자 등 백제의 지식인 계층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군은 백제의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해 수많은 기록물과 역사서를 불태우거나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백제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 소정방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신라를 동맹국이 아닌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부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의 영토 내에도 계림대 도독부를 설치하여 문무왕을 계림주대 도독으로 임명하는 등 신라를 당의 속국으로 병합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소정방은 백제 정벌 직후 사비성에서 신라 장수들을 처형하려 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힘을 억누르고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당시 소정방은 신라가 우리 군대의 보급을 늦게 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김유신과 신라 지도부를 압박했으나 김유신의 강경한 대응으로 잠시 뜻을 굽혔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김유신 장군은 우리는 백제와 싸우기 전에 먼저 당나라와 싸우겠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이러한 당나라의 야욕은 훗날 나당 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신라는 소정방이 주둔하며 수탈했던 소야도와 같은 서해의 요충지들을 되찾기 위해 다시금 피 흘리는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정방은 신라의 강력한 저항과 한반도 지형의 험난함에 고전하다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상흔은 소야도의 이름 속에 박제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13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함성과 약탈의 고통이 서려있던 소야도는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소정방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이 섬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로 불립니다. 소야도의 백미는 하루 2번 바다가 갈라지는 바닷길입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모래와 자갈길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소정방의 군함들이 정박했을 그 바다는 이제 관광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소야도에서 가장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떼뿌루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은 캠핑족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장소로 밤이면 소정방의 횃불 대신 쏟아질 듯한 별빛과 캠핑객들의 은은한 등불이 섬을 밝힙니다.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옛날의 비극적인 역사 따위는 잊었다는 듯 싱그럽기만 합니다. 과거에는 배를 타고 다시 갈아타야 했던 고립된 섬이었지만 이제는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덕적소야교가 개통되어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해의 바다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번뇌를 녹여버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소야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침략자의 이름이 붙은 이 섬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잊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 험난한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대지의 포용력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소정방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풀이 돋고 꽃이 피었듯 소야도는 역사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그 상처 위에 눈부신 비경을 피워냈습니다. 지금 소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그 옛날의 약탈이나 전쟁을 기억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발에 닿는 부드러운 모래 촉감에 감동합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고 자연은 그 기억을 품어 안은 채 흐릅니다. 소정방의 흔적이 서린 소야도는 이제 갈등의 장소가 아닌 지친 현대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치유의 섬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올봄 역사의 숨결과 서해의 바람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소야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의 파도는 여전히 13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시에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속삭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